네, 코이디 머니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엠블록 김용영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앞으로 비트코인 어떤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일주일 동안 코인의 시장 흐름은 어땠나요? 네, 주간 비트코인 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원화로는 약 1억 4,500만 원, 그리고 달러로는 약 10만 6천에서 7천 달러를 오가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여파를 이제 거의 모두 회복한 분위기인데요.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비교적 최근 한 주에서 주 초반에서는 보합세를 보이다가 이제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주말이죠. 이때 한때 이제 10만 달러를 윗돌았습니다. 이제 지금 원화로 보면은 약 1억 3,500만 달러까지, 500만 원까지 이제 하락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주말을 지나서 주중에는 하락폭을 만회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오히려 반등에 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간 상승폭을 보면은 저쪽에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약 2% 정도 오른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중동의 긴장이 커질 경우에는 이제 10만 달러를 한때 이탈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가격만 보면 이제 10만 달러 아래를 한번 찍고 돌아온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번 10만 달러 저점 기록은 좀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나눠서 전혀 다른 분기점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달 초에 비트코인이 한번 이제 10만 달러 아래로 10만 달러 가까이 빠졌다고 회복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대까지 상승을 해서 사상 최고가에 근접한 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박스권을 형성을 했죠. 자, 그래서 이번 10만 달러도 이제 향후에 약간의 변동성이 커지기 전에 이제 저점을 기록한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최근 지속된 박스권 탈출의 계기를 이제 마련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설령 박스권 장세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시장 테마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20만 달러 이전까지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가 강한 이제 상승의 영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10만 달러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 들어설 이제 장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이제 디지털 금융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다른 만큼 이제 시장의 이제 시장의 이제 흐름을 예측하려면 바라보는 것도 달라져야 되겠죠. 이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의 주간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지난 한 주간에 급격한 조정을 받았다가 회복한 양상입니다. 비트코인과 비교했었을 때는 일주일간에서 이제 주 초에 비교했었을 때 소폭 회복이 좀 더딘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역시 투자 시장의 긴장이 아직 다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투자 시장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크다라고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선도주자로서의 입지가 확고하지만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입지가 다소 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최근에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이죠. 이 디지털 금융의 성장에 대한 기대는 확실히 이더리움이 더 큽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이더리움이 이렇게 지금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좀 가격의 반등이 낮고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이는 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저점 매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활성화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활성화가 큰 폭으로 진행될 경우에 그 호재는 이제 이더리움에 더 크게 반영될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주간 ETF 자금 유출입 차트를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확실히 유입량이 늘어난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보면은 한번 유입이 전혀 없던 타이밍을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는 이제 역시나 미국의 이란 공습을 앞두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서인데요. 다행히 주중 들어서는 이제 중동 긴장이 완화가 되면서 유입량이 전주 대비해서도 상당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밑에 파란색으로 보일 수 있는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도 유입도 유의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2주 전의 상태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작지만 그래도 그 전주에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중동의 긴장이라고 하는 외부 변수를 제외했었을 때 디지털 금융과 그리고 가상자산을 둘러싼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꽤 양호하게 유입되고 양호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자산 공포 탐욕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지수는 50입니다. 지난주가 48이었었는데요. 불과 2밖에 개선이 안 됐었는데 하지만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상당히 큰 폭으로 회복이 됐죠.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 등의 약세 등으로 이렇게 지금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가 많이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었을 때 이 지수가 보여주는 50이라는 숫자보다는 현재 시장의 심리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 수치보다 투자 심리가 좀 더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 같은 분위기가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코인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저점으로 기록하면서 분기점이 작용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더리움은 지난주에 급격한 조정을 받았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보다는 다소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투자 시장의 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안정성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디지털 금융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성장성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세를 보일 때 저점에 대한 매력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주간 ETF 유출입을 확인해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어느 정도 투자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이더리움을 살펴봤을 때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유입세가 확인이 됐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심리선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해석 함께 해주셨고요. 또 공포와 탐욕 지수를 확인해 봤을 때 50으로 아직까지는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 숫자보다는 시장의 심리가 양호하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코인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해볼 차례인데요. 앞서 또 에디터님께서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밑둔 것이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어떤 분기점인지 이 부분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밑돈 게 지금 이제 6월 초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10만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좀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 말부터 비트코인을 이제 가격을 살펴보면 2달 단위로 이제 박스권에서 가격대가 크게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12월 이 2달간 비트코인이 9만 달러와 10만 달러 박스권대에서 움직였었고요. 그다음에 1월, 2월도 역시 9만 달러, 10만 달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과 4월이 이제 한 단계 낮아진 8만 9만 달러로 박스권을 형성했었고, 그리고 5월과 6월이 이제 10만 달러, 11만 달러 박스권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2달간의 기간을 분할을 해서 박스권에 갇힌 이유는 여러 가지로 들 수가 있긴 한데요. 근데 특히나 그 중에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약 60일 정도의 파고를 기록했다라고 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크게 봐서 이 기조의 배경으로 들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글로벌 가상자산 환경이 변화하기를 희망하는 기대가 작년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번 10만 달러를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이제 바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10만 달러 하율을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아서 이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에 의거한 상승은 이제 이후 기간에 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요. 첫 번째로 이제 서클의 상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서클의 상장은 상당히 좀 놀라운 이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서클의 상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예측하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클의 상장을 뭘로 볼 수 있냐면 이거는 전형적인 기대가 아닌 기대로 만들어진 정책이 나눠진 성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클의 상장에 이만큼 투자들이 반응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투자 시장은 이제 성과에 반응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침 공교롭게 올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상반기가 끝나면서 이제 기대 장세가 멈추고 이제 성과 장세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 10만 달러를 기점으로 이후에는 디지털 금융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낸 성과에 맞춰서 가격을 보시는 게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또 코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K코인들도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들의 투자 매력이 정말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K코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접근성도 높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일 건데요. 하지만 이제 오늘은 뭐 증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이 K코인이라고 해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카이아 같은 경우도 오늘 약 9% 가까이 이제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근데 그동안 정말 가격대가 엄청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예. 추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닥을 다지기 위한 조정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국내 양대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을 한번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매일 경기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카이아 그리고 보라와 같이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진 K 코인들이 이제 상위에 올랐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카이아는 이제 카카오와 관계된 코인이죠. 이제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네이버 라인 측에서 만든 핀시아라고 만든 코인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진 플랫폼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는 이제 카카오의 블록체인 게임 사업 운영사인 메타보로라는 회사에서 이제 발행한 코인이고요. 둘 다 카카오와 좀 연계가 있습니다만 현재 비즈니스는 카카오와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고요.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국산 코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카이아가 이렇게 최근에 강세를 보인 이유를 좀 들자고 하면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접근성을 좀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카이아는 이제 네이버 라인과 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아시아권에서 이제 라인 메신저의 사용이 많기 때문에 주요 라인 메신저를 사업 전개 수단으로 삼아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를 잘 뜯어보면 사용자단과 바로 접목되어 있는 결제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이 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과 결제가 연결되었을 때 그 파급력이 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라인 메신저와 같이 사용자단에 직접 연결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관심을 모으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라인 메신저에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탑재가 돼서 간편하게 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이제 예상할 수가 있겠죠. 최근 카이아가 한 달 동안 약 70%가 올랐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보라도 상당히 비슷한 이유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보면은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코인은 크게 두 부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활성화됐었을 때 그에 대한 수혜를 보는 메인넷 플랫폼 코인을 들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카이아처럼 이게 결제와 바로 직결돼서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하고 있고 사용자단에 바로 연결되는 이런 코인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점들에서 이제 K코인, 즉 이제 카이아와 같은 K코인들이 어느 정도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여기서 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증시에서도 그렇고 이제 코인 쪽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이제 발행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현재 규제에서는 아직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적합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규제나 이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발행을 했다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점들을 투자의 포인트로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에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짚어봤습니다. 코인이머니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코인이머니 인사이트 나눠주신 김용영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